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트로 격으로 그냥 얘기를 좀 하고 가면, 어제 퇴근길에 8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타는 통로에서, 그 8호선 2호선 통로가, 환승 통로가 좀 길거든요. 거기서 정장을 입고 땀에, 이렇게 등이 땀에 절은 상태로 전력 질주를 하는 분을 한 분 봤습니다. 제 앞으로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갔던데, 그걸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분이 달려서 나가는 걸 보고 통로에 있는 전광판을 보니까 열차가 뭐 잠시 후 도착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. 결국 그분은 잠시 후 도착하는 그 열차를 타기 위해 전력 질주를 이 더운 날씨에 했다라는 얘기인데, 제가 들었던 생각이, 어, 이부 열차가 한 뭐 적어도 5, 6분에 한 대씩 온다고 봤을 때 이분에게 그 5, 6분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다음 열차를 타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 더운 날에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분이 평소에 뭐 잡생각 하는 시간 5분 또는 뭐 담배 피러 가는 시간 5분 이런 시간도 같은 5분이었을 텐데 왜 그 지하철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5분이 그분을 그렇게 뛰게 만들었을까? 어떻게 보면, 어, 일로 엮어서 생각해보면, 목표의식.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길게 이렇게 잡힌 것보다 뭔가 타이트한 일정이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일정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, 사람이. 그 목표의식이 자극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나. 또 하나는 희소성. 지금 안 가면 없어요. 보통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지하철을 지금 안 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, 놓칠 것 같은 그런 심리. 그거랑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은 얻는 것보다 손실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다라는 연구 조사가 많은데, 지하철을 놓친다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손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건 뭐 오늘 얘기할 주제랑 상관 있는 건 아닌데요. 평소에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 그냥 재미삼아 얘기해 본 거고요. 오늘 할 얘기는 감정에 대한 얘기입니다. 감정에 대한 얘기인데, 프로젝트 관리와 회사 생활을 할 때 왜 감정이 중요하냐? 일단 단위 업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외부와의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도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주로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어쨌든 매니지먼트 관점이기 때문에, 결국 매니지먼트란 얘기는 단위 업무에 대한 관리 또는 통합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러려면 통합되려면 통합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,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상대의 감정을 잘 읽고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감정은 프로젝트 관련 업무든 관련 업무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상의 감정보다는 제 스스로의 감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, 어떤 어부가 강에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배가 빠르게 한 척이 막 다가옵니다. 어부 쪽으로. 그래서 어부가 처음에는 다가오니까 주의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,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배는 다가왔어요.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부가 이제 화가 났죠. 보통 우리 운전할 때도 막 차선 잘 못 맞추고 이런 사람 보면 나의 안전에 위협을 가면 화가 나게 돼서 막 욕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. 그래서 어부가 막 화가 나다가 결국은 노를 져서 그 배를 피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배를 보니까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그냥 떠내려오는 배였던 겁니다.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,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건 그 현상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화가 나게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한다는 얘기. 되게 조금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머리를 탁 치는 얘기였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
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화를 낼 대상이 있는 거고 부주의한 대상이 있으니까 화가 났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었을 때는 화를 낼 대상이 사라진 거죠. 대상이 사라지면 화가 나는 감정, 분노가 아니라 그 느낌은 당혹감 또는 실소 등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. 화보다는 훨씬 건전한 감정이겠죠. 이런 배의 얘기가 하나가 있고 감정 또 화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짤방이라고 하죠. 움직이는 그림 이걸 보면 상황 자체가 좌회전 직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어쨌든 뒷차가 가고 싶은데 앞에 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딱 내리는데 이게 러시아 쪽 그 움짤이거든요. 그래서 러시아기 때문에 뭐 약간 싸우거나 뭐 총을 꺼내거나 이렇게 과격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사람은 앞차의 그 깜빡이 등을 빗자루로 쓸어냅니다. 그랬더니 왼쪽 깜빡이가 깜빡 하면서 왼쪽으로 간다는 걸 알려주죠. 그러면 그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차에 타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상대의 의도를 다르게 이해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나의 자의적인 해석을 잘못 붙이게 되면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. 앞에 차가 안 가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? 근데 가서 깜빡이 등이 켜진 걸 보는 순간 아 상황이 좌회전 하려는 차가 기다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낼 이유가 없죠.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.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는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나의 프레임 자체가 문제다 라는 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뻔한 얘기인데 왜 그럼 뻔한 얘기를 하냐? 뻔한데 뻔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석이란 얘기예요.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. 그래서 뻔하다. 근데 또 뻔한 얘기. 왜 뻔한 얘기가 싫으냐? 뻔한데 못 지키니까.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얘기죠. 정석적이고 맞는 얘기인데 너무 뻔해서 안 지키니까 이 뻔한 얘기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. 도움이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. 감정 컨트롤이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감정을 중시하는 뭐 연인, 가족, 친구 등의 관계라면 응석을 피울 수도 있고 화를 냈다가 화해하고 뭐 괜찮아요. 근데 제가 전제하는 건 직장이라는 사회잖아요. 직장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만큼 완결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이 있는 곳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? 뭐 정글에 가면서 거의 뭐 몽둥이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격? 이것도 아니면 뭐 북극에 가면서 손난로를 들고 가는 격?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맞지 않은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는 건 회사 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. 물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분들이 많겠지만 고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배제하는 걸 노력하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아까 배 이야기에서는 화를 낼 대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깜빡이 얘기에서는 화를 정말 내가 내야 되는가? 상대의 의도를 내가 잘못 짐작하지 않았나?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이걸 회사 생활이랑 조금 연결을 지어보면 보통 우리가 화나거나 막 너무 싫고 욕하고 싶고 하는 게 상사들이 괴롭히거나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요. 이때도 상사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상사가 극소수의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 또는 정말 영역 미달이라서 일을 지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시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. 왜냐면 피터의 법칙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이 그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그 사람은 밀려서 승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자주 있죠. 예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의도성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리거나 나에게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. 선의까지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객관성을 가정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럼 왜 화가 나느냐? 회사에는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게 온라인된 채로 매니저를 통해서 상사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게 나의 방식
생각과 어떤 괴리가 있고 결과물의 기대치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화가 나는 건데,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현상 자체는 화를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 당연히 괴리는 생길 수 있고요. 상사와 나의 어떤 괴리감, 기대치는 다를 수 있죠. 그럼 그거는 타협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, 그 현상 자체에 내가 화가 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로 맞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거를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아예 생각 안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분명히 멘탈 관리에서 차이가 일어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,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냐의 얘기로 조금 확장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은 통제 가능하면 컨트롤러블, 통제 불가능 언컨트롤러블.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? 통제 불가능한 영역은 저의 자원,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고 들여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. 이 상사가 왜 이러지? 나한테 왜 화를 낼까? 왜 변덕스럽게 할까? 뭐 잔소리 할까? 이 영역은 제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사의 영역이기 때문에, 다른 사람, 타인의 영역이죠. 여기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나는 피폐해집니다. 왜 피폐해지느냐?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할 시간을 잃게 되니까. 통제 가능한 거, 불가능한 거, 어차피 사람의 시간이 한정돼 있으면 내가 통제 불가능한 거에 고민하고 신경 쓰는 시간이 많을수록 통제 가능한 거에 신경 쓸 시간이 떨어지겠죠. 그래서 통제 가능, 불가능한 걸 구분하고 통제 가능한 거에 집중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면, 통제 불가능한 거는 내일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가는데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. 그러면 뭐 생각은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. 와, 소풍 가는데 비가 오면 어떡해? 아, 비 오면 안 되는데. 아, 비 오면 차도 밀릴 텐데. 비 오면 막 발에 물 들어가겠지? 생각은 할 수 있죠. 근데 최소화해야 되는 생각이죠. 왜?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. 내일 비가 오면 제가 비를 멈출 수 있거나 그런 거 못 하잖아요. 자연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비가 올 수 있겠구나? 통제 불가능해. 그러면 통제 가능한 영역이 어디지? 아, 내가 비가 오니까 조금 더 일찍 출발해야지. 또는 우산을 챙겨야지. 아니면 신발에 물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양말을 하나 더 챙겨야지. 등등. 이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고, 그 영역은 내가 더 발전시키고 효과적,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통제 가능이냐 불가능하냐를 나누어서 개념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.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우선순위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, 그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, 또 개념을 알지만 정말 잘 실천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